제가 좀 신기한 느낌을 받았던 게 점심에 주먹밥 100g 먹었을 때 4시간도 채 안 돼서 심한 공복감을 느꼈는데 머드 한 개는 포만감이 적당히 잘 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밥 100g 먹으니 공복감이 심해서 저녁에 과식하게 돼서 당분간 빵식으로 가보려고 합니다. 제가 그래서 빵을 추천하는 겁니다. 머드는 70g이잖아요, 한 개. 주먹밥은 100g. 주먹밥이 100g이니까 얘가 더 어쩌면 좀 더 포만감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열량이 훨씬 낮잖아요. 주먹밥은 뭐 200g도 안 되는 게 태반인데 머드스콘은 300칼로리가 거의 가까이 되니까 적은 중량에서 열량을 충분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빵을 추천하죠. 열량이 포만감이랑 관련이 있죠. 그러니까 열량도 중량도 다 관련이 있는데 열량만 관련이 있다거나 중량만 관련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탄고지 식단에서 말하는 게 포화지방 비율이 높으니까 지방 비율이 높으니까 포만감을 더 빨리 느낀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. 이상하게 머드스콘이나 바게트처럼 식단템이라고 생각되는 음식들은 양 조절이 잘 되는데 일반 빵집에서 파는 치아바타나 소금빵 등등 먹어보지 못한 빵을 먹으려고 하면 양 조절도 어렵고 입이 터질 것 같아요. 아직 머릿속에서 이거 음식을 좀 나누고 있어서겠죠? 그럴 때는 굳이 도전하지 않는 게 낫다. 양을 정확하게 재가지고 머드스콘만큼 혹은 다른 식단빵만큼 먹을 수 있다. 그래서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한두 번 먹어보는 거는 괜찮으나 굳이 마음에서 허락하지 않을 때는 굳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내가 아직 그런 거를 구분하고 있구나. 편해지고 싶지만 아직은 아니다. 이게 받아들이는 게 진짜 중요하다. 모든 건 받아들이는 거인 것 같아요. 해석이 필요하긴 한데 해석을 해서도 받아들이는 거지 이거를 막 어떻게 뜯어 고치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좀 잘 안 되더라고요. 견과류 많이 드셨을 때 어떤 상태셨나요? 탄수 부족 증세가 원인이라는 게 있는데 견과류로만 입이 터지더라고요. 한 번에 300~400g씩 먹게. 근데 제 생각에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예전에는 견과류가 진짜 좋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입 터짐 템이었어요. 뭐 마카다미아, 아몬드 이런 거 팩으로 사다 두면은 계속 끝까지 먹고 싶은 그런 거. 그다음에 하루경과 이런 것도 못해도 한 2~3봉지는 계속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요즘은 견과류가 맛이 없거든요. 그 호두전과 같이 이렇게 설탕에 절인 거 말고는.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견과류를 입 터졌을 때는 일단은 음식의 열량이 작았고 그리고 음식들이 다 이제 재미가 없었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만 먹으니까 음식이 재미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견과류는 그 씹는 식감이 있잖아요. 맛에서 못 느끼는 재미를 그 씹는 식감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, 저는. 바삭한 걸 진짜 좋아했거든요. 바삭하고 딱딱하고 그런 거? 씹는 느낌이 있는 거? 근데 요즘에는 그 막 딱딱한 게 옛날만큼 좋지 않고 또 견과류는 너무 슴슴하다 맛이 없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느껴져가지고 내가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평소에 먹은 음식 때문인 것 같다. 그때를 다시 돌아가 보면 생각해보면은 입이 터질 때도 무서워서 아무거나 막 먹을 수는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. 그러니까 견과류라고 하는 슈퍼푸드라고 하는 건강식이라고 하는 단맛도 별로 없는 근데 식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감 만족을 주는 그런 걸로 이렇게 팡팡 터졌던 것 같아요. 그나마 안정을 느끼는 음식으로.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 아침, 점심, 저녁 뭘 먹을지 정해놓는 편인데 한 번 입이 터지면 그냥 지금 다 먹고 이따 먹지 말자. 그러면 먹으려고 했던 양도 어차피 갖고 공복 시간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을 거야라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계속 먹어요. 소화 안 되는 게 너무 느껴지는데도. 이거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. 뭐가 그렇지가 않냐면 어차피 먹으려고 했던 양이 동일하고 공복 시간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가 좋지가 않아요. 똑같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쪼개 먹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. 그래서 한 번에 먹는 것과 나눠 먹는 게 아예 달라요. 그리고 공복 시간도 총 공복 시간이 같다고 해요. 그러니까 총 공복 시간이라는 건 뭐 아침, 점심 사이 시간, 점심, 저녁 사이 시간, 저녁이랑 다음날 아침 사이 시간 합쳤을 때 같아요. 그리고 한 번에 또 공복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도 있겠죠? 끼니 수를 줄여가지고 그 시간이 같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완전 달라요. 잘 쪼개는 게 진짜 중요하다. 이거가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. 쪼개 먹으면 그때그때 조금씩 소화를 시켜서 소화에 그 과부하가 안 걸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다 먹으니까 소화가 아예 안 되죠. 아침, 점심, 저녁 때 걸리는 소화 시간 3개 합친 것만큼 드는 게 아니라
그 배, 3배, 4배로 더 걸리죠, 소화가. 그리고 공복 시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너무 길어지면 이게 식욕을 오히려 확 올려버리죠. 작게 공복 시간을 확보하면 그 공복이 식욕을 막 올리진 않는데 한 번에 많이 공복 시간을 취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잘 쪼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시는 게 지금 필요하신 것 같아요. 그쵸. 몰아먹는 거랑 쪼개 먹는 거랑 너무 다르다.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좀 더 많이 먹으면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간헐적 단식을 접할 때 그런 식으로 접했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느껴보니까 쪼개 먹는 게 식사량이 더 많아도 살이 안 찝니다. 그 소화를 한 번에 과부하를 걸리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간헐적 단식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서 살이 안 찌려고 하면은 하루에 먹는 전체량이 새끼 먹을 때보다 더 적어야 된다. 요새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왜 밤에 폭식하고 자면 잠도 푹 자고 다음날 컨디션이 좋을까요? 어제도 미숫가루에 휘낭시 4개 배 터질 때까지 꾸역꾸역 먹고 잤는데 아침에 컨디션이 좋았어요. 그러면 이전에 식사량이 너무 적었던 거 아닐까요? 보통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먹으면 더부룩해서 못 자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데 평소에 식사량이 충분했다면? 근데 평소에 식사량이 너무 적었어. 열량이 너무 적은 식사를 계속 반복을 했었다. 열량이 너무 고파서 보통 잠을 잘 못 잤다. 이런 게 베이스로 깔린 상태라면은 오히려 폭식하고 잘 잘 수도 있죠. 열량이 충분하게 들어오고 몸이 그걸로 인해서 안정을 느끼니까. 혹시 감량할 때 감량폭이 크면 피곤함이나 몸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을까요? 제가 연휴 때 정말 잘 먹어서 2kg 증량했다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는데요. 감량폭이 1kg, 0.5kg씩 크게 변해서 그런 건지 몸이 썩 좋은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아요. 산책도 오래 하면 피곤하고 운동도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. 맞아요. 체중이 팍팍 떨어지는 게 좋지 않습니다. 심지어 치팅했다가 떨어지는 체중도 보통 한 번에 확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지는 게 그것도 자연스럽긴 한데 여튼 많이 떨어지는 거는 나의 어떤 컨디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긴 하다. 훅 떨어지는 감량 추세가 마냥 좋은 건 아닌 건가요? 훅 떨어져서 컨디션이 떨어지고 훅 떨어져서 식욕이 막 오른다고 하면은 그렇죠. 감량이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죠. 항상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죠. 하나를 취하면 하나는 반대로 감량폭이 적으면 제가 말씀드린 컨디션 떨어지는 뭐 이런 거나 식욕이 오를 확률은 적지만 내가 만족은 좀 떨어질 수 있죠. 그 감량폭이 적다는 사실 때문에. 항상 모든 토끼를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취하면 하나는 놓칠 수밖에 없고. 근데 저는 적은 감량폭 그리고 컨디션을 유지하는 쪽에 토끼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급진급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연휴 때 많이 먹어서 살이 조금 올랐는데 평소대로 먹던 대로 먹는 게 나을까? 맞아요. 그러니까 급진급바가 급 쪘으니까 급 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. 뭐 어떤 이유로 급하게 쪘어요. 그러면 평소처럼 해도 급바가 자연스럽게 된다. 이렇게 보거든요.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그래서 몸에 어떤 강한 변화를 주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생겨가지고 알아서 막 이렇게 떨어진다. 그래서 급진급바는 몸의 특성이지 그걸 내가 어떻게 결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다. 근데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급하게 많이 쪘으니까 평소대로 먹어도 무조건 빠질 것이다. 이건 아니고요. 내가 어떡하냐에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번에 많이 확 쪘으면 뭐 하루 만에 뭐 2kg 확 올랐으면 확 내려가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좀 몸이 가져가는 특성이다. 그냥 특성으로 이해되는 거라고 생각해요. 운동 강도 줄인 게 헬스장 인클라인 머신 30분에 180에서 200kcal 정도 태워요. 심박수 평균 130에서 140 정도 찍어요. 이 정도가 체지방 태우는데 제일 좋다고 해서요. 20분째부터 땀이 좀 나는 정도이고 막 힘들다는 아니긴 해요. 저한테 그냥 빠르게 걷기나 산책 수준은 살이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운동으로 지방을 태우죠. 태울 수 있죠. 에너지를 자꾸 쓰면. 근데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. 그 말씀하신 130, 140 정도로 운동을 하면 이때 체지방을 태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130, 140 정도 되면은 근력 운동 같이 하시는 거고 그 근력 운동을 버티기 위한 근육을 계속 트레이닝 하시는 거라서 지금 감량하시려면 근육도 좀 작아져야 할 텐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 운동 강도는 좀 세서 저는 운동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식사량을 그대로 하고 운동을 줄이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식사량을 한번 줄여보세요. 뭐 저녁을 반만 드시고 운동도 줄이고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. 직관적 식사에 대한 저의 의견
그러니까 직관적 식사 체계에서 말하는 게 다 맞다. 근데 직관적 식사에서 말하는 살이 빠진다는 의미는 무조건 살이 빠진다는 게 아니라 자연 체중을 찾아간다고 말을 하잖아요. 거기서 말하는 자연 체중은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편하게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을 때 내 몸무게가 알아서 도달하는 그 숫자인 건데, 그게 맞아요. 맞는데 제가 원하는 체중은 그 자연 체중보다 낮다. 그러니까 저는 직관적 식사에서 말하는 그 책에서 말하는 대로 해서는 제가 원하는 체중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대로 일부 하지만 먹는 거 어느 정도 자유롭게 먹고 이런 거 하지만 일부 절제는 필요하다. 책에서는 절제하지 말라고 하잖아요. 근데 절제 필요하다. 내가 원하는 체중이 그런 체중이라서. 야채 먼저 이런 거 없이 규칙적으로 새끼 적당히 잘 챙겨 먹고 주 2, 3회 유산소 깔짝콩 하면 유지 한 달에 0.23 이렇게 감량하는 게 목표인데 길게 잡고 가는 게 좋겠죠. 전처럼 괜히 시기장애 맞아요. 무조건 길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느리게 간다? 길게 목표를 잡는다는 것의 장점이 천천히 간다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고,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게 몸에 나한테 이렇게 익어가는 거, 습관화되는 거,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이 있어서 천천히 가는 게 무조건 좋다. 대신 한 달에 0.23이라는 게 좀 점진적으로 돼야 되지. 그럴 수도 있거든요. 막 1일마다 체크를 한다고 했을 때 중간 당연히 등락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추세가 있어야 되는데 막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해서 추세가 전혀 없이 1일 1일차만 비교했을 때 0.23이다. 그러면 그게 막 크게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추세 정도는 봐야 되긴 하지만 여튼 천천히 가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 야채 먼저 이런 것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, 괜히 야채 먼저 먹었다가 배는 이미 찼고 근데 열량은 부족하고 더 먹기는 애매하고 막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야채 소화되고 입이 막 터지거나 그럴 수 있어서 굳이 막 야채 먼저 단백질 먼저 이런 거 안 챙겨도 전 되는 것 같아요. 여기 무혈경을 극복하려면 열량도 중요하긴 하지만 뇌가 계속해서 영양소를 공급받고 있다는 게 중요해서 굳이 억지로 열량을 막 2000칼로리, 1500칼로리 늘려서 먹기보다 800칼로리 만족한 날에는 그렇게 먹고 많이 먹고 싶은 날은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저도 규칙적으로 드시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뇌에다가 에너지 공급 나 계속한다 이거 인지시켜주기 위해서. 사실 열량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. 어느 날은 부족하게 먹을 수도 있는데 부족하면 체지방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몸에서는 원래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, 이 열량을 공급하지 않는 상황이 너무 반복되다 보면은 열량이 자꾸 공급이 안 될까봐 체지방에서 갖다 쓰는 거를 이제 꺼리게 되고, 그러면 이제 기아 모드가 되고 심해지면 무혈경이 되고 막 이런 거니까. 그래서 저도 규칙적으로 계속 공급해서 뇌에다가 나 계속 공급한다 이거 신호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무혈경이면 생리가 나와야 대사가 회복되나요? 생리가 나와야 대사가 회복되는 건 아니고 대사가 회복돼서 몸이 정상 컨디션을 찾아야 생리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생리를 자연스럽게 했다고 하면 대사가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다.